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DDD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DD를 설명하기 전에 도메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DDD라는 것의 도메인은 비즈니스 도메인과 동일한 말인데, 이건 이제 유사한 업무의 집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케팅이라든지 구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업무를 동일한 카테고리로 묶어놓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 대한 걸 말을 하는 건데, 세일즈 컨텍스트라는 도메인, 비즈니스 도메인과 서포트 컨텍스트라는 비즈니스 도메인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DD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도메인별로 나누어서 설계하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DDD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 드라이븐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메인별로 나누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DDD에서는 비즈니스 논리를 캡슐화를 하고, 그리고 현실을 이제 코드로 옮기는, 그래서 현실과 코드 간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DDD의 좀 맹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렇게 루즈리 커플링과 하이 코헤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루즈리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좀 원래도 개발을 할 때 좀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긴 한데, 모듈 간의 의존성을 최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함수를 이제 모듈화를 통해서 모듈로 만들어 놨다 하면은 이게 어디 하나에 종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듈 간의 의존성은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이 코헤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응집성은 또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잘 맞물리도록 그렇게 응집성을 최대화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DDD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스트래티직 디자인은 그 개념을 설계하는 것이고요. 택티컬 디자인은 실제로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설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스트래티직 디자인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즈니스 도메인의 컨텍스트에 맞게 설계를 하자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등장을 하는데, 컨텍스트를 이벤트 스토밍으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비즈니스의 목적별로 서비스들을 그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 도메인의 사용자, 프로세스, 정책, 규정 이런 것들을 목적에 따라서 그룹핑을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도메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도메인의 서비스를 추상화한 어떤 설계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벤트 스토밍은 비즈니스 도메인 내에서 그 이벤트가 발생하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식별하는 방법론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설명을 주문이라고 하는 도메인에 거기서 주문이라는 서브 도메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는 일단 도메인 이벤트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주문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첨부 이미지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벤트를 다 과거형으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음식 종류가 선택되었다, 결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이벤트를 과거형으로 기술을 합니다. 텔 더 스토리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는 이 아까 정의한 그 이벤트를 통해서 이 도메인의 어떤 업무 흐름을 이해를 하고 토론을 해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이 비즈니스의 전문가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구성원들끼리 토론 등을 통해서 그렇게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이벤트들을 프로세스로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새로운 주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묶고, 주문 취소, 주문 내역 조회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누어서 특정 프로세스들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명령어를, 커맨드를 정의를 합니다. 이걸 현재형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음식 종류가 선택되었다, 이 이벤트에 대해서는 음식 종류 선택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트리거를 정의를 합니다. 트리거는 커맨드를 일으키는 액터, 그리고 이벤트를 일으키는 익스터널 시스템, 뭐 폴리시, 룰 이런 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맨드를 일으키는 액터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음식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손님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대해서는 손님이란 액터가 있고요. 익스터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 시스템이 필요가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익스터널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그 커맨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CRUD 작업을 결국은 진행을 할 텐데, 이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 객체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이걸 이제 비즈니스 도메인별로 묶은 그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음식 종류가 선택되었다, 음식점이 선택되었다, 이런 것들은 음식이라고 하는 바운디드 컨텍스트, 이 음식에 대한 상황입니다. 뭐 아래에는 결제에 대한 상황, 주문에 대한 상황, 뭐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에서는 컨텍스트 맵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시스템이 뭐 어떤 바운디드 컨텍스트와 관계되는지 이런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음식으로부터 주문,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로부터 주문이라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뭐 연결이 되고, 주문에서는 결제, 그리고 이제 결제는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익스터널 시스템을 외부 시스템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음식에서 주문으로 이동하는 요 선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동기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여러 개의 음식 선택이 당연히 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비동기식이고요. 그리고 음식부터 주문, 결제 시스템까지는 당연히 동기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실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티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긴 한데, 모델 드라이븐 디자인과 레이어드 아키텍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델 드라이븐 디자인은 각 서브 도메인별 도메인 모델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컨텍스트 맵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렇게 설계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그 계층을 정해서 목적별로 계층을 나누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히 막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대체적으로 추천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뭐 UI 레이어, 서비스 레이어는 뭐 도메인 레이어와 클래스들 간의 제어돈 이야기, 그러니까 도메인이랑 이제 실제 개발할 때 클래스들을 정의를 하면서 그것들 사이에 이제 뭐 제어나 연결 이런 거를 담당을 하는 것이고, 도메인 레이어는 뭐 도메인 오브젝트별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의 뭐 CRUD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레이어로 나눠서 정의를 하는 게 레이어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택티컬 디자인은 한참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개발을 하는 것과 되게 밀접한 그런 건데, 이거의 결과물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BC라고 하는 건 바운디드 컨텍스트입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 기능과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개의 앱이라든지 뭐 어떤 그 앱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테스트 케이스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첨부 이미지는 그냥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예시일 뿐이니까 이렇게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 게시판에서 뭐 고객은 사는 정보 입력 화면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고 몇 때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들 이런 식으로 유저 스토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바운디드 컨텍스트 객체 간의 처리 순서를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당연히 GUI를 통해서 모든 작업을 수행을 할 것이고요. 그 GUI로부터 뭐 이벤트가 발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리턴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처리 순서를 기술을 한 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서비스 도메인 모델의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주문이라고 치면은 주문에 대한 클래스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마치 그 뭐 ERD 모델링 하듯이 그 주문에 대해서 뭐 또 오더라고 하면 오더 디테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문이 뭐 그냥 하나 주문 들어온 거에 대한 클래스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아이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클래스들을 정의를 하는 그런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데이터 다이어그램은 그 DB를 설계하는 과정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티켓팅하는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계인데, 이제 뭐 영화라는 테이블을 설정을 했다 치면은 영화 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로 놓고 뭐 영화 제목을 뭐 일반적인 컬럼으로 놓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ERD를 정의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화면 디자인 설계서입니다. 이건 되게 디자인적인 측면이 강한 이런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API 설계서,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서 당연히 API들이 다양하게 필요하게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많이 쓰는 RESTful API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한다 치면은 그 각각에 대한 API를 다 정의를 해줘야 될 것이고, 메시지 설계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API를 통한 통신이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용한 통신이다 하면은 그에 대한 통신 방법을 기술을 하는 게 메시지 설계서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 적용 설계서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패턴을 말 그대로 적용을 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설계서입니다. 이러한 결과물들을 택티컬 디자인을 통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DDD라고 하는 거는 뭐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설계를 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이 DDD를 통해서 더욱 효율적인 설계나 개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참고한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